자, 이번에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품에 대해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팔품이라고 하는 것은 표 1에서 보듯이 표로 봐서는 참 간단한데요. 이 표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일단 24절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24절기 그렇죠? 24절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을 알아야 돼요. 지장간을. 그래서 지장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24절기를 알아야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지장간도 수업을 했고요. 그렇죠? 24절기도 다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럼 믿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지죠. 자축, 그 다음에 인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묘, 그 다음에 진, 사, 그죠? 오, 미, 신, 유, 술, 해가 있는데 중복되는 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자축 했는데 인묘인데 묘가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진이야. 그 다음에 사오가 있는데 사오미에서 또 오가 두 개고 인묘진에서 묘가 두 개고 사오미에서 오가 두 개고 신유술에서 유가 두 개고 해자축에서 어, 해자축에서 뭐예요? 자수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는 해자축. 여기 해수가 있죠. 어, 해자축. 어, 그리고 또 여기 해자가 있고 자축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해자가 있고 여기 자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자축 인묘 중에서 자축 인묘진에서 묘가 두 개, 사오미에서 오가 두 개, 신유술에서 유가 두 개. 그러면 해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축 이렇게 있잖아요. 자축은 여기 있지만 연결시키면 해자 자축이죠. 그럼 여기도 자가 두 개죠. 자가 두 개. 그러니까 결국은 자오 묘유 자오 묘유 이것만 두 개씩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씩 있어요. 12지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자가 두 개니까 한 달은 30일이죠. 절기도 30일이에요. 절기도 한 달은 절기도 30일이에요. 그래서 절과 기로 나누는데 이게 15일씩 나뉘어지는 거죠. 15일씩.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자가 있죠. 해자. 해자. 그러니까는 이 자가 두 개니까 이게 뭐야? 이게 두 개씩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15일, 해는 30일, 자는 15일, 축은 30일. 다시 얘기해서 이는 30일. 이 묘는 여기 15일, 여기 15일. 진토는 그냥 30일. 사화도 30일. 오가 15일, 15일. 5월 달을 15일씩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미토는 그냥 30일. 그 다음에 신월은 이것도 그냥 30일. 근데 유금만 15일씩, 한 달을 15일씩 나눈 거죠. 술토 그냥 30일, 해수 30일, 자수 15일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요 묶음이 어떻게 돼요? 요 묶음이 45일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30일, 15일, 45일. 이것도 여기 술토 30일, 요거 15일. 요것도 45일. 이것도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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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이에요. 그러니까 묶음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팔품이에요. 이게 팔품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음, 자축월령에 내가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는데 이 요 앞에 자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앞에 해가 또 하나 있는 거고 겨울은 이렇게 해자축인데 요 자가 둘씩 나뉘어서 15일씩 나뉘어서 자축 요거 45일 해자가 45일 그래서 45일 45일 합치면 90일 90일은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한 계절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해자 자축은 겨울이라는 뜻인데 해월 30일하고 이 자월 30일은 이렇게 해자가 열리 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해월은 30일 지장간의 임수가 본기예요. 그리고 자월에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해월은 입동부터 30일 동안 입동 소설을 다 쓴 거죠. 입동 소설 절기를 30일. 그리고 자월은 대설하고 동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동지는 안 쓰고 대설 15일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5일만. 그러니까는 어, 임수의 입동소설 유금지처 임수랑 요 임수가 대설이라고 하는 자월 대설의 임수로 여기로 넘어온 거죠. 기운이. 그래서 어, 해월이나 자월 동지 전에 태어난 사람은 팔품이 뭐라고요? 팔품 당령이 임수라는 거예요. 임수. 이게 임수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수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임수품. 45일간. 요 45일 안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부터? 입동부터, 그쵸? 입동, 소설, 대설까지. 예, 세 개의 절기, 4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임수가 팔품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기운이다. 그래서 이게 당령하고 있다. 월에서. 그래서 임수당령이라고도 하고 임수품이라고도 합니다. 임수가 기품했다. 하늘의 기운이 하연의 기운을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품수받았다. 그래서 월에 이건 월 기준만 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는 게 아니고 월지지장간만. 월지지장간에 임수가 당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품 또는 임수당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월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럼 그냥 무조건 임수당령.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대설부터 동지 전에 태어난 사람은 자월에서 동지 전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품으로 임수가 당령이고 동지에 태어나서 동지절기에 있으면은 나는 임수품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자축품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동지부터 15일간 자수가 그 다음에 축토는 소환 대안까지 30일간 그래서 요 45일간은 요때 태어난 사람은 자수는 동지가 개수가 봉기이니까 개수가 동지 봉기이고 이것이 축월에 이렇게 축월에 연결이 돼서 해자축은 겨울이니까 이 개수를 당령으로 본다. 겨울이기 때문에 같은 계절의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 동지부터 축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개수품으로서 개수가 당령이다. 개수품 또는 개수당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3개월 중에서도 해자 45일하고 자축 45일을 나누면은 해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가 당령이고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개수가 당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가 당령인 사람하고 개수가 당령인 사람하고는 같은 겨울의 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상이 굉장히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임수는 양수고 계수는 음수죠. 그리고 임수는 유금으로다가 천지가 다 얼어붙어 있고 아주 어두운 것이지만 이 자월 동지의 계수는 땅속에서 하나의 양이 이렇게 희생해서 움직이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임수는 하늘 땅이 다 꽁꽁 땅속과 지지가 다 꽁꽁 얼어있는 추운 어, 소설과 대설이라고 하는 그런 당년 계절이고 자축월은 이제는 땅속에 있던 얼음과 눈들이 녹아서 땅속에서 물이 흐르는 땅속에서 어, 자중 개수, 축중 개수가 땅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땅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은 물하고 흐르는 물하고는 다른 거죠. 땅 속에서 흐르는 물은 어, 자중 개수, 축중 개수이고요. 그다음에 해자수는 꽁꽁 얼어 있어서 얼어 있는 물이다. 해월, 자월에 꽁꽁 얼어 있는 물이다. 이건 얼음이다. 이거는 물이 흐르는 거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다면 해자에 속하는지 자축월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지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어떤 기품을 타고났는지, 개수품을 타고났는지, 임수품을 타고났는지, 다른 말로는 임수당령에 태어났는지, 개수당령에 태어났는지 이거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임묘진 3개월이죠. 임묘진 3개월 90일을 요게 45일 요게 45일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묘에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입춘절기에 태어나서 30일 동안은 간목이 당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묘월은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어떻게? 전달의 기운인 간목의 기운이 이렇게 여분으로 남아서 간목이 당령하고 있는 경칩절기에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묘월 경칩절기에 태어나서 15일 동안은 간목이 당령이고 경칩을 지나서 춘분절기는 을목으로 본다. 춘분절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춘분절기는 여기서 춘분절기가 되는 거죠. 묘진월에서. 그렇죠?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났는데 경칩절기에 태어났으면 묘월이라도 춘분이 되지 않은 경칩절기에 태어났으면 간목당령으로서 인월과 같이 인묘 간목풍으로서 간목당령으로서 어, 성품을 하늘에서 부여받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분절기에 태어났으면 묘월 춘분절기에 태어났으면 이 경칩의 봉기가 을목이 이렇게 예, 어, 이렇게 넘어가고 간목이고 이게 을목이 이렇게 넘어갔어도 이미 초기에서는 이 간목을 썼기 때문에 묘진월 예, 춘분절기로 넘어오면 이 봉기인 을목을 당령으로 쓴다. 을목을 그 다음에 진월은 당연히 전달의 기운 묘월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토는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토를 쓰지 않고 을목으로서 당령을 삼는다. 그래서 묘진월에 45일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춘분절기부터 고구 청명절기까지 그리고 45일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을목이 당령이다. 하늘에서 을목의 기품을 받아서 을목품이다. 같은 얘기예요. 당령이나 품이나 이거는 기품을 얘기하는 거고 당령에 딱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묘진 봄에 태어났으면 봄이래도
간목당령의 봄인지 을목당령의 봄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뉜다. 45일씩. 절기로서 나눠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에 태어났어도 오화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파라고 하는 절기에 태어나서 이 30일 동안은 당연히 병화가 봉기에 있으니 병화가 당령이고 5월이라 하더라도 바로 정화가 아니고 전달의 병화 당령이 여분으로 넘어가서 뭐예요? 망종절기까지는 병화가 당령한다. 그래서 5화를 병화처럼 봐야 된다. 그래서 4, 5월 45일 동안 4월과 5월 망종절기까지는 병화가 품을 받아서 병화 당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하지는 당연히 봉기가 정화이니까 이게 하지 15일 15일 하지 이후에 태어나서 15일간 하고, 미월은 당연히 여름의 토이기 때문에 사오미의 여름의 토이기 때문에 이 정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화가 당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서대서까지 미월 소서대서까지 30일 동안은 이 정화가 당령한다. 그래서 오미월은 정화품이고 정화당령이고 4, 5월은 병화가 당령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4, 5는 병화의 기품을 받은 거고 5, 미월은 정화의 기품을 받은 것이니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에 신유술, 가을이죠. 신유술도 유금이 두 개가 나뉘어요. 그래서 입추부터 처서까지, 그쵸? 이 30일 동안은 당연히 봉기인 경금이 당령을 해서 경금의 기품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에 백로절기는 백로와 추분이 있는데 백로절기는 전달의 기운인 경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유 월 45일간은 경금의 기품이 내려와서 경금이 월에서 당령한다. 그 다음에 유술월령은 이때는 뭐예요? 추분이죠. 유금은 추분 15일하고 술월 30일, 요 45일간은 추분은 당연히 봉기가 신금당령이고, 술토는 토래도 신유술 가을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때는 하늘에서 신금이 기품을 받아가지고 월에서 신금이 당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45일씩 요거 45일 이렇게 45일 그쵸? 요거는 개수가 당령하고 요거는 간목이 당령하고 그 다음에 묘진 요 45일 그쵸? 요거는 을목이 당령하고 4, 5, 45일은 병화가 당령하고 오미 45일은 정화가 당령하고 그 다음에 신유 45일은 경금이 당령하고 유술 45일은 신금이 당령하고 해자 또 45일이죠. 45일 여기도 45일 요 45일은 임수가 당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8개 12달 중에서 4개월이 빠졌죠. 팔품이니까 이 4개월은 뭐야? 진술축미월. 토는 여기서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는 원래부터도 수화목금으로 만들어진 토이고 독자적인 토 오행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당령에서도 토는 빠지고 같이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쓰지 못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다. 자축, 묘진, 오미, 유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8개. 그러면 수, 목,
목, 그쵸? 화, 화, 금, 다시 수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수생목, 목생화. 그쵸? 어, 수생목, 목생화. 여기도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화생토는 없고 화극금, 금생수. 이렇게 되는 거죠. 토가 빠졌으니까 어, 빠졌어도 어쨌든 이 안에 여기서 중간에 토가 미토가 화생토, 토생금을 연결시켜 주죠. 오미월령에서는. 그쵸?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시켜줘서 이게 팔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월, 동지부터 축월 사이에 태어났으면 나는 개수당령이구나. 알아야 되고, 내가 인월, 입춘부터, 그쵸? 그 다음에 경칩절기까지, 경칩절기 안에 태어났으면 간목이고, 그쵸? 춘분절기부터 그죠? 고구 청명절기까지 요때 태어났으면 내가 을목당령이고 그 다음에 입하절기부터 그죠? 망종까지 요 사이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병화가 되니까 병화당령이고 그 다음에 하지 5월 하지부터 소서대서까지 여기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정화가 당령이고 그 다음에 신월부터 6월 입추 절기부터 그쵸? 백로절기까지 추분 전까지 요때 태어나면 이렇게 경금을 같이 쓰고 여기는 정화를 같이 쓰고 여기는 병화를 같이 쓰고 여기는 을목을 같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목을 같이 쓴 거고요. 그죠? 여기는 개수를 같이 쓴 거예요. 지장간에서. 그래서 이게 당령한 거죠. 월에서. 그 다음에 유술월령은 이게 이제 추분절기에서 신금이 본기고 술월은 이 본기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토는 따로 없기 때문에 신금이 당령이죠. 그래서 유술월령에는 신금이 당령이고요. 그 다음에 입동부터 동지 전까지 그러니까는 대설까지죠. 자월 대설까지는 임수가 이렇게 당령한다. 그리고 이렇게 당령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런 기품을 내려줬기 때문에 임수의 기품을 내려줬기 때문에 임수가 당령한 거고 신금의 기품을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신금이 당령한 거고 경금의 기품을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경금이 당령한 거고 정화의 기품을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정화가 당령한 거고 병화의 기를 하늘에서 품수 내려줬기 때문에 병화가 당령한 거고 을목의 기운을 하늘에서 품수 내려줬기 때문에 을목이 당령한 거고 하늘에서 간목의 기운의 품수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간목이 당령한 거고 개수가 하늘에서 기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월에서 개수가 당령한 거다. 당자는 당당한 당자, 명에 당당하게 딱 안착됐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하게 내려앉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팔품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거를 정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자, 묘, 오, 유, 자, 요 좌우묘유 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5일씩 나뉘는데 보통 모든 절기들은 대부분 보통 7일에서 8일날 양력으로 7일에서 8일날부터 절기가 시작이 돼요. 뭐 입춘이라고 해서 이게 뭐 2월 양력 2월 1일부터 또는 음력 1월 1일부터 입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보통 입춘 그러면 2월 4일이나 5일쯤 이렇게 절기가 시작이 돼요. 입춘 절기만. 나머지는 2월 달은 짧기 때문에 작은 달이기 때문에 묘월 달에 이 30일을 채우다 보니까 보통 묘월부터는 7일이나 8일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이 입춘절기만 빼고 다 보통 7일에서 8일 날 절기가 시작되니까 이 좌우묘유를 15일씩 나누려면은 보통 8일 날로 보면 15일을 더하면은 보통 23일 날부터 절기가 바뀌는 거죠, 양력으로.
7일이면 보통 22일. 양력으로 보통 22일이나 23일 요 사이에 절기가 바뀐다. 절기가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묘월 양력 내가 3월 달에 태어났다. 3월 달에 태어났으면은 양력 3월 달에 태어났으면은 3월 22일이면 22일 정도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칩에서 춘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춘분으로 이렇게 춘분으로 바뀐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플 만세력에 보면 몇몇 절기가 나와요. 절기가 나오니까 그 절기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세력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달이 이때인데 내가 어떤 절기에 태어났는지 절기가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자기의 내가 무슨 하늘의 어떤 기풍을 받아서 당령이 뭔지 이거 정도는 알아야만이 되고, 또 다른 사주들도 그런 걸 알아야 나와 상대가 다른 거, 선천적으로 탁월한 성품이나 적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현명하고 좀 어리석은 것이 그 당령 배합에서 희신 배합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거에서 보통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꼭 숙지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내 사주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 손자 손녀들 이렇게 팔품당령으로 얘가 오행적으로 어떤 적성을 하늘에서 품수 받았는가, 그리고 그 품수 받은 그 당령이 본체와 본체를 본체의 생을 제대로 받아서 조화를 이루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희신배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희신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하는 거, 그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좌해줘서 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끔 그 사주에서 그런 글자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그 사주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사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뭐 사춘기를 만나서 일탈을 좀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애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도로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당령이라고 하는 이번 주 이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축 월령에서 내가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개수가 당령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월은 동지가 돼야 되는 거죠. 동지가 안 됐으면 그 전 거 해수가 당령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랑 묘월에 내가 월지의 사주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간목이 당령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뭐여야 돼요? 춘분절기가 아니고 경칩절기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당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묘월이나 지월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것이 여기서 내가 경칩절기에 태어났는지 춘분절기에 태어났는지를 확인해라. 춘분절기에 태어났으면 을목이 당령이고 진월은 그냥 자동방으로 을목 당령이다. 그 다음에 4, 5월에 태어났으면 사화는 무조건 그냥 병화가 당령이다. 본기가 당령인데 5월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돼요? 내가 망종월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지 이후에 태어났는지. 망종에 태어나고 하지 전에 태어났으면 나는 4, 5랑 같이 병화가 당령이고, 그쵸? 만약에 하지에 태어났으면 미토랑 같이 정화가 내가 당령이다. 그 다음에 신월도 마찬가지로 신월은 그냥 무조건 봉기가 경금이 당령이고, 6월에서 두 개로 나뉘는데 내가 추분 전에 태어났으면 경금을 따라서 경금이 당령이고, 추분절기에 태어났으면 술토랑 같이 신금이 당령이다.
그리고 해월은 당연히 임수가 당령이고 자월의 동지 전에 태어난 자월생이면 나는 임수가 당령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 팔품을 사계절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팔품을 사계절로 묶으면,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개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습기가 발생하는 기운으로서 자월 동지부터, 그쵸? 대안까지가 개수가 당령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인월부터 묘월, 경칩까지, 춘분 전까지, 간목, 간목, 어, 간목까지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수품하고 간목품이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합쳐서 이걸 합쳐서 이 당령에서는 이거를 봄이라고 한다. 왜? 땅속에서 일양, 이양,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물이 흘러서 습기로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춘분절기 전까지 여기를 봄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갑의 수생목이 형성돼요. 봄에는. 그래서 개수당령에 태어났건 간목당령에 태어났건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간목한테 이 간목이 용으로 쓰이려면 간목이 무럭무럭 자라는 용으로 계속 쓰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본체라고 하는 이 체, 개수의 체의 본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갑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게 바로 조화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봄이고요. 그래서 봄에는 개수의 수생목이 꼭 있어야 된다. 간목, 당령, 올해 태어난 봄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개수가 꼭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개수는 어떤 개수? 하늘에 떠 있는 개수가 아니고 지지 속에 있는 개수를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간목도 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땅 속에 있는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난한 기운이에요. 난한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춘분부터. 춘분은 어떻게 해요? 사양, 그렇죠? 땅 속에서 삼양을 꽉 채우고 바깥으로 일양이 나온 상태. 사양, 이음이죠. 요런 상태가 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밖으로 양이 펼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운으로는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름으로. 그래서 춘분부터 언제까지? 진월, 고구까지가 뭐가 당령이었어요? 을목이 당령이었어요. 을목. 이때는 을목이 당령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춘분 고구까지 묘진월령. 그렇죠? 묘진월령은 여기가 을목이 당령이었어요. 묘진. 그래서 여기서는 인묘까지는 간목이었지만, 그쵸? 간목이었지만, 묘지는, 그쵸? 이게 묘진이죠. 이게 을목이죠. 이게 을목. 다시 위에 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좀 그러네.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다시 살펴볼게요. 자, 원래 봄은 인묘진부터 봄이잖아요. 원래 방국으로는. 이게 봄이죠, 이게. 이게 봄이고, 사오미가 이게 여름이죠. 이거는 뭐 지상에서 느껴지는 계절이에요. 지상하고 절기로. 신유술. 이거는 가을이고. 그쵸? 그 다음에 해자축. 요게 겨울이죠.
이게 겨울이에요. 이거 맞아요. 겨울. 이것도 겨울이에요. 겨울. 이거는 계절합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여기에서 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계절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의 변화로 일어나는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봄의 계절은 습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개수가 땅 속에서 얼음들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축, 동지부터 축월까지는 땅 속에서 1양, 2양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상태. 이너래는 3양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 1, 2, 3으로 늘어나는 상태. 이게서 이건 봄이라고 하는 게 동지부터. 그래서 습한 기운으로 자축월, 동지부터 대한까지는 이게 개수당령이었었어요. 개수. 그 다음에 인묘, 인월부터 묘월, 입춘부터 경칩, 춘분 전까지. 요거는 간목당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간목이죠. 여기 간목. 그래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뭐예요? 새로운 봄이요. 요게 봄이라는 거죠. 어, 이게 봄이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자축인묘월. 이게 봄이라는 거예요. 봄. 그렇죠? 경칩까지. 춘분부터는 양이 하나, 둘, 셋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춘분부터는. 그래서 춘분은 그래서 을목이잖아요. 을목. 그렇죠? 을목하고 진월까지. 이게 을목이죠. 을목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퍼져나가는 상태. 그래서 양도 4개나 되고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 5까지.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이거는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름으로. 여름으로. 이유는 입하 망종까지니까. 입하 망종까지는 퍼져서 무성에 퍼져나가는 기운. 요게 여름은 따뜻한 기운으로 묘진, 춘분, 고구부터 4, 5월 입하 망종까지를 우리가 여름이라고 한다. 요때는 어, 요때는 개수하고 간목, 당령이면 여름에는 을목하고 병화가 당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는 뭐냐면 하지. 하지는 뭐예요? 땅속에서 이제 일음이 생겨. 일음이. 자월 동지에서는 일량이 생겼는데 5월 하지는 일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가을이에요. 가을이 어디까지? 신유술까지. 요게 가을이 된다는 거예요. 가을. 가을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땅속에서부터. 기후적으로. 천지 기운이. 그래서 여기서 일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음, 그 다음에 미월의 이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월의 삼음, 그 다음에 6월 삼음이죠. 그리고 6월 백로까지는 삼음이에요. 추분부터 사음으로 가죠. 사음으로. 이렇게 사음으로. 4개. 밖으로 음이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추분이나 돼야 이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입추 백로까지는 더워요. 왜냐하면 땅 속에서만 음이 3개고 바깥에는 양이 3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분부터는 음이 바깥으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깥으로 하나 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가 나오고 수월에는 음이 2개로 늘어나고 해월에는 음이 3개로 늘어나서 땅 속에도 3개, 바깥에도 3개에서 유금이 꽉 차서 6월부터 음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6월 추분부터 해자월까지, 그죠? 대설 요까지 이거를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겨울. 그래서 겨울에는 신금하고 임수가 당령이고 가을에는 뭐예요? 정화하고 경금이 당령이고 여름에는 을목하고 병화가 당령이고 봄에는 개수하고
간목이 당령이에요.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이 봄, 여름, 가을이지만 당령에서 땅속으로부터 이 천지 기운에 움직이는 기후로 본 계절은 자월 동지부터 봄이라고 해서 묘월 경칩까지를 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수생목의 계절이다. 개가. 그리고 묘월 춘분부터, 그렇죠? 묘월 춘분부터 그다음에 보구 청명 진월까지는 을목이었잖아요. 그리고 4월 입하부터 5월 망종까지는 병화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계절? 여름에는 목생화하는 계절. 그러니까 봄에는 수생목하는 계절, 여름에는 을목이 병화를 목생화하는 계절. 여름이 여름답게 더워야 가을에 곡식이 잘 익거든요. 그리고 봄에는 습한 기운이 수생목으로 이 용을 본체가 이렇게 생해주고 이 목기운이 개수라고 하는 체를 갖추고 있어야 이 간목이 세상 밖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온 다음에는 옆으로 퍼지면서 여름이 되는 거죠. 을목으로 퍼지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병화를 만나고 확 무성하게 번져 나가는 거. 이게 이제는 여름의 화기운이잖아요. 이 수생목은 쭉쭉쭉 뻗어 올라오는 목기운, 봄의 목기운이고, 이거는 목생화는 여름의 화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 정화죠. 정화가 이제는 뜨끈뜨끈하게 열로 작용하면서 여름에 이렇게 번성했던 화기운이 열로 바뀌면서 가을 경금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곡식을 잘 익게 하는 요 과정이 가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의 계절인 거죠. 금. 그렇죠? 그래서 화에 의해서 재련이 잘 되어서 금이 잘 익어가는, 금의 형태를 잘 익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으면은 이제 이 경금이 완성이 돼 갖고 신금으로서 이제 음이 이렇게 일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찬바람이죠. 찬바람이 금생수를 하면 이 임수는 꽁꽁 얼어버리는 거죠. 유금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은 임수의 계절.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목화 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목화 금수. 그래서 계절로 묶어 놓으면 이거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자축 겨울,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지지장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예요? 동지, 자월 동지에 일양이 생기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오음, 오음이 음이 이렇게 땅속에서 기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일양 오음. 추걸에는 양이 2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음이 4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3개는 땅속의 기운, 밖에 있는 3개는 지상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기운이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태죠. 이게. 자, 그러면 그리고 인월이 되면 뭐예요? 양이 3개로 늘어나죠. 이렇게 3양. 그렇지만 아직은 바깥은 아직은 추운 상태.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경칩절기까지 가요. 요 절기까지 삼양 삼음이에요. 묘월이라 하더라도. 묘월 충분히 돼야 뭐가 돼요? 양이 3개에서 바깥으로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음은 2개만 남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양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름 이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아직은 땅 속에서만 양이 움직이고 바깥 춥기 때문에 요거는 땅 속에서의 봄인 거죠. 봄. 그리고 묘월부터는 일양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때부터는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는 여름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여름이 되는데 이유는 여기서 사양 이음이다. 사양 이음은 진월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진월이 되면 양이 땅속에 3개 있고 바깥에는 양이 하나 더 늘어나서 음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 진월에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4월이 되면 양이 땅속에 3개 있고 밖에도 양이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태. 그래서 가장 양기운이 왕성한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게 5월 어디까지 가냐면 망종까지 똑같아요. 육양으로. 근데 5월 하지부터 뭐야? 땅속에서 일음이 생긴다는 거죠. 일음이. 그리고는 이렇게 양은 계속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음이 생기는 거야. 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90일은 가을이라는 거야. 요거 가을. 그렇죠? 이게 음이 바깥으로 땅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건 가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5월이라도 하지부터는. 미월이 되면 땅속에서 음이 2개 늘어나고 신월이 되면 음이 땅속에 3개 바깥은 아직도 양. 그러니까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고 입추 처서에서 백로까지 가봤자 그쵸? 백로까지 가도 이게 예, 삼음, 삼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바깥에 더워요. 근데 6월 추분이 되면 이게 음이 땅속에 3개 있고 바깥으로 음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나와서 요때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인 거예요. 바깥으로 음이 나왔으니까. 바깥으로 음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쵸? 수월이 되면 음이 또 늘어나죠. 5개로. 수월이면 이렇게 5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월이면 음이 이렇게 6개가 된다. 6개가. 그쵸? 이게 자월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동지가 돼야지 일양이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개수하고 간목에 봄에는 수생목 해야 되는 계절. 여름에는 을목하고 병화가 만나서 목생화해서 덥게 만드는 계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정화와 경금이 만나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되는 계절.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신금과 임수가 만나서 금인 금생수를 통해서 얼어붙게 하는 금생수 겨울의 계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명리학은 천도 자연으로부터 하늘 땅 그다음에 이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철학도 그렇고 명리학은 그 철학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 개념을 모르고서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만들 수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잘 이해해서 잘 소화를 시킨다면 훌륭한 명리학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